안녕하세요. 한국전기오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기기능사 그리고 전기기능장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 전기설비, 전기이론, 전기기기 끝장 문제풀이라고 해서 문제풀이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이 문제풀이 과정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 기능사나 기능장에 이제 보면은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기설비라는 이제 과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전기이론, 전기기기, 그리고 전기설비 요렇게 이제 과목이 있는데, 뭐 물론 이제 전기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든가 공업경영이라든가 이제 과목이 이제 추가가 되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촬영하는 과정은 이론기기 설비 세 가지로 이제 요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 이론기기 설비를 보통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인터넷이나 지금처럼 유튜브 통해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요.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과정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보면 학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때 정규반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이론부터 문제풀이까지 모든 것을 그냥 학원에서 쭉 이제 진행하는 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직접적으로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요것만 들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인강 같은 경우에는 이 정규반 같은 경우는 이론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내용을 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게 문제풀이입니다. 문제풀이가 있는데 이 문제풀이가 두 가지로 이제 나뉘게 돼요. 일단 첫 번째는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죠. 기출문제예요. 관연도 기출문제가 되겠죠. 우리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출제되는 모든 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이기 때문에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과거에 나왔던 시험 문제를 토대로 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 기출문제다 보니까 앞에서 나왔던 문제가 뒤에 넘기다가 보면 또 나오고요. 또 뒤에 가다가 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서 반복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CBT 시험 2016년 5회차부터 CBT 시험으로 바뀌다가 보니까 실제 우리가 서점에서 이제 구입을 하는 관연도 기출 문제가 100%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CBT 시험이 예전에는 1번부터 20번까지가 이론, 21번부터 40번까지가 기기, 41번부터 60번까지가 설비였는데, 요즘 CBT 같은 경우는 이 이론, 기기, 설비가 전체적으로 다 섞여서 나와요. 짬뽕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시험을 볼 때는 이론, 기기, 설비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 점인데, 아직까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관연도 기출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나눠서 이제 나오게 되죠. 문제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다뤄볼 수가 없어요. 보통 시중에 판매되는 기출문제가 한 10년치 정도가 되는데, 물론 이것만 딸딸딸딸 해도 합격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그 외의 문제를 기존에 나오기는 했지만 내가 보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 대신에 학원들에서 이제 보통 운영하는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문제풀이 특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풀이 특강은 일단 어떻게 되냐면요,
기존에 나왔던 시험 문제, 예를 들어서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쭉 이제 있으면 여기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과목별, 아까 얘기했던 이론기기 설비 이런 식으로 먼저 구별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정규반에서 얘기하는 거죠. 각 단원별로 내용이 있으면, 어떤 큰 주제가 있으면 이 주제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쭉 여기 사이사이 있겠죠. 여기에다가 난이도별로 이렇게 이제 갖다가 묶어 놓는 거예요. 즉 같은 유형의 문제 여러 가지들을 풀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원들에서 다루는 이제 문제풀이 특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하는 방식이고요. 여기는 기출문제하고 다르게 같은 문제가 나중에 뒤에서 또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유형들의 이제 문제들을 더 많이 다룰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단점은 기출문제처럼 반복해서 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반복해서 볼 것 같으면 앞부분으로 다시 넘어가서 그 문제를 다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규반, 이론 관련된 내용이 끝나면 일반적으로 기출문제나 문제풀이 특강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갖다가 이제 풀어보시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요 기출문제 위주로 이제 푸시는 거고, 제가 지금부터 이제 진행하는 요 과정은 이 문제풀이 특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유튜브 영상에 제가 이제 올려놓은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100문제풀이라고 해갖고 문제풀이 특강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론하고 이제 기기 요 두 개를 이제 올려놨는데, 그거 이제 보시면 되시죠. 거기 같은 것처럼 어떤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모아놨어요. 근데 이 100문제풀이는 제가 그 영상을 촬영할 때,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을 보러 갈 것 같으면 최소한 이 정도 문제는 알고 가야 된다, 다뤄보고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진행한 게 100문제 문제풀이 특강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하는 이 영상은 이거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확장판이라고 보시고, 근 20년 문제들, 근 20년에서 한 30년 정도 사이가 될 거예요.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같은 유형들끼리 묶어놓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시험 문제는 거의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다만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계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 저희 그 책에 이제 수록된 거는 뭐 60Hz 기준으로 나왔어요. 근데 50Hz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전류를 구하는 문제인데 전압이 100V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120이 될 수도 있고 200이 될 수도 있고 22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숫자만 바꿔놓은 거. 요렇게 같은 유형이지만 숫자만 바꿔놓은 거는 선별돼서 이제 넣습니다. 예를 들어 10문제가 있으면요, 한 3문제 정도,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만 넣었어요. 그래서 응용력을 같이 기르면서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 요런 것들을 다룬 것이 이 문제풀이 특강.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붙인 게 끝장 문제풀이라고 지었습니다. 끝장 문제풀이라고 지었고요. 목표는 딱 하나예요. 합격이죠. 목표는 합격. 그래서 이것만 풀어보고 이것만 알고 시험장에 가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로 만든 것이 끝장 문제풀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만 좀 공부를 하시면 다른 거 안 보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도록 구성을 시켜 놓은 게 지금 끝장 문제풀이 특강이 되겠고요. 일단 저는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제본을 좀 떠났는데 일단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교재 구매란 그쪽에 올릴 때 여기 일단 안에 내용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이제 여기를 캡처해 갖고 같이 올려놓을 거긴 한데요. 문제, 풀이, 답 요런 식으로 해서 수록을 해놨고, 요렇게 쭉 이제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별도의 서브노트가 이제 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제가 수업을 하기 위해서 낙권으로 이제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은 거고요. 일단 처음에는 제본 교재를 가지고 일단 이렇게 낙권으로 해서 이제 구매하실 수가 있고, 나중에는 이제 요게 한 권으로 묶일 겁니다. 한 권으로 이제 묶여갖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각 과목, 이론, 기기, 설비 이렇게 해서 서브노트, 핸드북을 가지고 따로 이제 별도로 첨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정 이제 소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문제풀이 과정은 PPT로 저희가 이제 쏴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좀 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 과정 자체가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쭉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문제를 가지고 먼저 풀 거고요. 유사 문제는, 자, 요거는 이제 같은 유사 문제니까 얘도 답이 이렇게 되겠죠? 하면서 같은 유형의 문제는 빠르게 이제 넘어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이것만 공부하더라도, 하다못해 문제 답 형태로만 보더라도 시험장에서 우리가 20개 중에서 12개만 맞으면 되죠. 토탈 60개 중에 36개, 기능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더라도 합격하실 수 있도록 1년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1년에 걸쳐서 제가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문제 선별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좀 진행을 좀 해봤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